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해외투자전략팀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회에서 어쨌거나 경제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1, 2월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증시 자체 힘은 계속 좀 떨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좀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다른 포인트들은 뭐가 있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중국 증시가 조정 국면이 좀 길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상해 지수라든지 심천 성분 지수 모두 다 일단 중요한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6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상해와 심천은 이제 120일선 부분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12월 연말쯤에 하반기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그 당시에 시클리컬,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소재라든지 대표적인 산업재, 금융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좋으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제 비롯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서 성장 주식들이 크게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 내에서도 헬스케어, 네.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이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증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보인 데가 중국이거든요. 네. 뭐 GDP 성장률은 2.3%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초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긴축 또는 이제 유동성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우려감들이었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하는 지표로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연계성을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발표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1.7%로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단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글로벌 비용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시중금리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에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동향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의 신유금리도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아마 상반기에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해나 심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12개월 선행 PER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해나 심천 모두 보면 역사적으로 지난 3년간 평균 PER 대비했을 때 거의 평균치 대비했을 때 한 2배의 표준 편차 내에서 이제 과도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최근에 약간 냉각, 좀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 뭐 미국발 인플레 우려랄지 아니면 중국에서 불고 있는 긴축 우려가 그러면 시장에 더 크게 앞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어떤 중국 내에서는 어쨌거나 지표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호조로 봐야 될지, 어떤 거시 경제 지표들을 참고했을 때 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두십니까? 뭐 일단은 이 지표 개선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속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다른 지표들을 좀 보면 이제 이 속도감 자체도 약간 그 속도에 대한 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시중금리, 그러니까 국채의 BI 지표를 좀 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수익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BI 5년물과 2년물
그러니까 일이 교차하는 상태가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교차하는 시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감소되는, 경감되는 시그널들이 좀 나타났고 실제 어제 미국장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월요일에 1.6%를 상회했다가 어제 소폭 감소하면서 성장주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상승폭이 좀 크게 예.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다.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우려감들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감에서는 좀 우려감들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또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뭔가 해주겠지라는 기대감도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중국의 경제 상황들 그리고 변수들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기업의 트렌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중국 기업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트립닷컴 그룹입니다. 짧게 줄여서 트립닷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로 따지자면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면서 특히나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은 너무 많이 줄었고 직장을 잃는 사람까지도 생겨났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정이 되면서 매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후에 주가도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백화점 3사에서 국내 보복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매출로 돌아왔다 이런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여행계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립닷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27조 원 정도가 기록되고 있고요. 매출은 전년도 여름부터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4분기 기준으로 8,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야놀자의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3월쯤에 상장될 것으로 보여져서 하나투어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9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좀 많이 줄었죠. 100억 원 정도 보여집니다. 글로벌 최대 기업이죠. 에어비앤비와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상장한 나름 새내기주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시가총액이 124조 원으로 글로벌 기업처럼 굉장히 많고요. 매출은 9,700억 원 정도가 비교됩니다. 세 종목 모두 에어비앤비 전년도 12월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봤는데요. 트립닷컴은 28%, 하나투어는 29%, 에어비앤비는 상장한 효과가 있는 만큼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립닷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의 기업 이렇게 개요 설명 들어봤고요. 그 전에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이항에 대해서 잠깐 좀 전략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좀 주가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변화 없으십니까? 네, 뭐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종목을 2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네. 뭐 이항과 니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종목은 대표적인 성장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성장주 중심의 조정 국면에서 좀 타격을 좀 받긴 받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항 같은 경우가 어제 장에서 한 31% 정도 올랐고요.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공매도 세력 간의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한 주주들의 막 집단 소송 뭐 이런 것들이 미국 현지에서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그 화면에서 나오는 사진 두 장이 있는데 2월 말쯤에 이항이 직접 그 중국의 남부 연안 쪽에서 직접 테스팅한 시험 비행한 자료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공식적으로 네.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가져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니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순조롭게 전기차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분기 예상치가 대략 한 2만 대에서 2만 대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지만은 판매한 이후에 역대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그 주가 차트에
테슬라와 좀 비교를 같이 해놨는데 네. 기본적으로 테슬라와 그 궤를 주가의 움직임을 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뭐냐면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렇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대표적인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본토로 이렇게 회귀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나온 로이터발 뉴스에 의하면 홍콩 거래소에 2차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뭐 확답은 나오진 않긴 했지만은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항과 또 니오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고요. 오늘의 종목 트립닷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 소비자들도 C트립으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네. 예, 트립닷컴의 주요 기업 개요와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뭐 일단 트립닷컴 같은 경우도 이제 C트립에서 트립닷컴으로 2019년 11월에 사명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방금 뭐 중국 전기차 3대 업체도 홍콩 거래소로 2차 상장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트립닷컴도 홍콩 거래소로 2차 상장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면 뭐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뭐 백신이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들이 있고 글로벌리하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피해 주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여행, 레저, 엔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정상화됐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난해 주가가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안전마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네.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한 5만여 명 정도가 되고요. 실제 여러 국가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문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뭐 자료 화면을 통해서 참고하면 볼 수 있겠는데 국문 홈페이지도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어떤 언어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200여 국가의 뭐 숙박이나 항공, 여러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즉 줄여서 OTA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트립닷컴의 기업 개요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적고 계세요? 뭐 일단 트립닷컴의 주가 반등 앞서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리고 하나투어와도 이제 비교를 하긴 했지만 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섹터 ETF 중에 어웨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 ETF는 글로벌 트래블 테크놀로지인데 그러니까 여행 관련한 IT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묶어놓은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트립닷컴의 비중이 한 4% 넘게 있고요. 전체 상위 10개 종목 중에 7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이제 테슬라와 니오의 주가 움직임을 같이 비교해 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이 어웨이라고 하는 ETF와 그리고 트립닷컴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열사들을 좀 두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트립닷컴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갔을 때 뭐 기차표라든지 이것도 발권해 본 적이 있고 네. 각 계열사 중에 뭐 스카이스캐너라고 하는 유럽 최대의 뭐 숙박 항공 여행 그 티켓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메타 서치라고 하는 그렇죠. 네.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 2위, 3위 온라인 여행사도 갖고 있고요. 또 인도에도 여러 이제 계열사도 갖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과 그리고 중국 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좀 참고해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는 크게 이제 미국,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이쪽과 그리고 이제 유럽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특히 아시아 퍼시픽 내에서의 트립닷컴의 영향력은 상당히 좀 막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내에서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트립닷컴뿐만이 아니라 2위, 3위 업체들까지 다 트립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내 숙박 관련한 시장 점유율에서는 뭐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점유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중국 내 1, 2, 3위 온라인 여행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시장 지배력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싸더라고요. 네, 예, 중국 쪽 가려면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회원 수도 뭐 3억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규모 자체가 다른데요. 기업의 실적 추이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실적 추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좀 보였었고요. 네. 다만 이제 작년에 상당히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자체도 감소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길에서 확보된 이제 안전 마진을 좀 어떤 기업에서 볼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섹터에서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트립닷컴이 속한 뭐 여행 산업이라든지 그 여행 산업에서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좀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트립닷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주요 관건들, 주요 요소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해외투자전략팀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